일단 46번부터 볼 건데요.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로 나누어지는데 전산에게는 6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6개, 메인 매출 전표 6개. 그리고 180개 다 풀었는데도 메인 매출 전표에 적어 있죠. 유형. 예, 우리 뭐 매출과세냐 매입과세냐 있잖아요.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잘 안 되시는 분들만 오시면 숙제 내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2번 정도 숙제하면은 얼추 큰 틀은 잡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 갖고 오시면 제가 그거는 확실히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46번 보시면 남양상사의 외상매출금 55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입금의 뜻이 뭐죠? 예,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죠? 550.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항상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분계예요. 뭐라고요? 분계.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분계였었죠. 그리고 지금 푸는 것도 분계고 앞으로도 분계는 계속 하는데 분계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를 받았죠? 돈 받았죠. 그러면 이제 왜 받았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왜 받았나 봤더니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얼마 받은 거예요? 550. 그럼 받을 거 줄죠. 받을 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남양상사. 이렇게 적으시면 끝. 그리고 증가감소 안 쓰셔도 돼요. 증가감소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최종 목표가 뭐냐면 차변에 보통예금 550 쓰면서 머릿속에서 아 이건 자산의 증가야.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550 쓰면서 자산의 감소야.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보통예금은 썼어. 뭔지 몰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증가감소가 안 되면 답은 맞출 수는 있는데 어려운 거 못 풀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증가감소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 가시면 부하 직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 직원이 분개를 못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알려는 줄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제가 수업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할 건데 회사 가셔서 밑에 부하 직원 생기시면 가리킬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가리키다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야 교육이 주목적이니까 그나마 회사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회사 가면 왜 힘드냐면 회사 일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잘 못해 그러면 한마디만 하세요. 학원을 다니든 동영상을 보든 공부하라고. 절대 가리키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47번 어음 줬죠. 우리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 2200. 그러면 돈 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웅상. 그 다음에 이 어음을 왜 줬나 봤더니 외상대금이 있었죠. 얼마 있었어요? 2200. 부채의 감소. 여기도 어디요? 웅산. 그리고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거래처 몇 개 써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거래처는 채권하고 채무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가시면 거의 다 써요. 거래처를. 채권 채무 아니어도. 근데 시험에서는 일단 뭐하고 뭐만 적어주시면 돼요. 채권하고 채무에만. 그래서 거래처를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8번 단먼저 적어드리고 설명할 거예요. 일단 차변에 현금 55만원. 왜냐면 수령이라는 게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배당금 수익 55만원. 수익의 증가. 일단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배당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 드릴 거예요. 배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받는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지금 배당을 받았잖아요.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한다의 뜻은 분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고요.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근데 주로 시험 문제는 전산회계 1급은 여기가 많이 나와요. 한 10번 나오면 8, 9번은 요쪽.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한두 번. 10번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가 제일 많이 적는 게 이거 많이 적습니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데 이 부대 비용으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운반비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것도 많이 나와요. 무슨 세요? 취득세. 취득세 언제 내는 거죠? 살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을 사신다던가 땅을 사신다던가 요럴 때 살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사, 3억만 있으면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집 사는데 3억 들죠. 그 다음에 이사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을 이용하면 부동산 모두 줘야 돼요. 수수료도 줘야 돼요. 그래서 집값만 딱 있으면 집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외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집값에 따라서 이제 그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긴 하지만, 어쨌든 돈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동차 산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래서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차량 나오면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뭐가 있죠? 유지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번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조기회수.
저는 나올 때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조기 회수죠. 조기를 빨리빨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회수하는 거예요? 빠르게 회수. 그래서 우리가 조기 축구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다. 그래서 조기 그러면은 빨리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기 회수 빠르게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볼 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거예요. 뭐냐면은 그 패턴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회사 가셔서 업무를 잘 하시려면 회사에서도 그 패턴이 있잖아요. 요거 하면은 뭐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개월이에요. 수습기간. 그래서 전 아직은 없는데 항상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수습기간 동안에 잘리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어떨 거예요? 아프겠죠. 그래서 저도 내 자존심을 꺾는 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한 5년 전에 왔었거든요. 그때 자존심을 꺾는 대신 제가 술을 1년에 10번도 안 먹는데 그때 혼술로 6번 먹은 것 같아요. 승질 나갖고. 내가 자존심을 꺾을 거냐 아니면 때려치고 딴 데로 갈 거냐. 근데 아마 결혼을 안 했었으면은 때려치고 딴 데 갔을 건데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때 외벌이였거든요. 혼자 맞벌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틴 적이 있었는데 참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제품 매출.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매상 매출금 500, 수익 증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감소죠. 차변이니까. 그 다음에 자산 감소, 성실.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 갔냐.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서 했죠. 설명은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씩 또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여기 매출 할인 10만 원이라고는 써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 제품 매출이라고 쓴 이유는 매출 할인이라고 프로그램에 치면 많이 나와요. 하나가 아니고 한 4개인가 5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품 매출이라고 썼냐면 저희는 시험 볼 때 무조건 제조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조회사니까 제품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매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품 매출로. 그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 옆에다가 거래처 이름이 아니고 간혹가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할 때 하나가 아니고 몇 개다?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뭘로 처리하셔야 되냐면은요 이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외주 가공비. 제작이라는 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작 의뢰하면은 우리나라에 공짜는 없습니다. 맞죠?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그 돈 주는 거를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매입 매출 전표죠.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입의 과세, 원광, 부.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 그러니까 분계를 잘 하시려면 이 계정 과목 명칭 싸움이에요. 어차피 800만 원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고 이 계정 과목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요 싸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0%니까 얼마예요? 80. 아, 합치는 건 불공일 때만. 네, 여기가 불공일 때만 합치는 거예요. 불공 아닐 때는 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에요? 네,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얼마요? 880. 그래서 외주가공비는 비용. 그리고 증가감소 쓰실 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증가는 화살표 위로 하시면 되고요. 감소는 화살표 뭘로 하세요? 아래로. 제가 그랬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시라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우리 틀렸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지나야 아마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맞추는 개수가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면 돼요. 저도 이 공부를 해봤지만 답 없는 공부 중에 하나인지라 솔직히 지금도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다 똑같겠지만 쉬운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52번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전북, 일보, 부. 차변에 광고한 거 뭐라 그래요?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광고 선전비.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1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이거 외상 매입금이 맞을까요? 아니면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이건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광고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에서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국신용장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는 네 가지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요 네 개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죠? 2개 나오든 3개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돼요? 하나 이상. 하나라도 나오면 영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영세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원재료를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매입의 영세입니다. 뭐의 영세예요? 매입.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슨 상사요? 우리 상사.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어디에서 사셨대요? 우리 상사에서.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차변의 원재료 여기 보시면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2천만 원어치 샀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변에 여기 보시면은 수표 발행했대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수표 발행했다라고 나오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요? 2천. 자산의 감소. 정리하세요. 다음에 5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형 승용차.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업무용 승용차 있죠. 업무용 승용차는 택시 회사나 아니면 렌트카 회사 요런 데만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 앞에 업무용으로 나와도 업무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험 볼 때는 업무용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택시 회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불공입니다. 요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우리 회사는 업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가에선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요런 식으로 꼭 차가 필요한 회사 있죠. 이런 데만 인정을 해주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공이에요. 왜냐면 불공 중에 자동차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시면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라는 힌트예요. 몇 개 중에 하나 쓰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라는 힌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입 불공이고 서울 카센터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자동차니까 요때는 차량 유지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아니면 그때는 뭐 쓰는 거예요? 수선비.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량 유지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언제만 합치는 거예요? 네, 불공일 때만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40만원에 4만원인데 불공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44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수리비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얼마예요? 44만원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55번.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제품 파는 거.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그러니까 매출에 과세, 동명, 패션, 부. 그 다음에 뭘로 파셨다고요? 제품 팔았죠. 그래서 제품 매출 2,400. 요 공급가액이 판금액이에요. 네. 사고 판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예요? 24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그리고 부가세는 왜 부채냐면은 그 팔았을 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금 내려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되니까 부채죠. 남의 거니까.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은요. 제복 상사에서 작업복을 구입했죠. 샀으니까 매입에 과세, 제복, 부. 그 다음에 우리 작업복은 누구 위해서 사준 거죠? 직원 위해서 산 거죠.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왜 500번대냐면 무슨 직이에요? 생산직이죠. 사무직이면 800번대예요. 네. 비품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비품이 되려면 여기에 일단 뭐라고 나와야 비품이 그나마 될 수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근데 비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지문 잘못 읽어서 틀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 빨리빨리 풀어드리려고 하다가 지문을 대충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읽으셔야 돼요. 비용의 뭐야? 증가. 그러니까 비품이 되려면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런 문구가 나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분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참고로 초반엔 정상이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분계를 몇만 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몇백 개잖아요. 잘 안 되면 노력하면 돼요. 요 정도 시험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산회계는 노력하면 다 가능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왜 미지급금 처리하냐면 작업복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57번. 57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58번까지 풀고 실 거예요. 트럭에다 밑줄 치세요. 트럭은 뭐 아니죠? 승용차 아니죠. 네. 그래서 과세예요. 그러니까 불공은 뭐일 때만 고민하는 거냐면 승용차일 때만. 그리고 8인승일 때만. 8인승보다 작을 때만. 그 다음에 국민자동차 전자는 부. 그 다음에 트럭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트럭.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고 2천만원.
그 다음에 세금 200.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 200만원 내면요 나중에 200만원 빼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빼가냐.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떼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건 대부분 돈 버는 거에서 떼는 거지 나 손해봤는데 왜 뺏어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왜 손해봤는데 세금 많이 뺏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분은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썼으면 내가 얼마 썼다라고 국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카드로 많이 긁죠. 카드로 긁으면 증빙이 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예전에 한 분 전화 오신 적이 있어요. 뇌물 이런 건 비용 처리 안 돼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수강생분 중에 취업을 하신 다음에 뇌물을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뭘로 처리해야 되니? 저도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공부에 뇌물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뇌물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편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편법으로는 가능해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줘. 그래 1,000만 원어치 비용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지도 않았는데 직원들한테 매일매일 간식을 지급했다라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회계 처리할 때 여기에다 쓸 거예요. 뇌물 1,000만 원.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입증 못하면 마이너스 나는데도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200만 원 다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죠. 왜냐하면 트럭을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산 거예요? 쓰려고. 자산의 증가. 저도 예전에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그 나이트클럽 있죠. 나이트클럽 격리직 들어온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건 아니었고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얘기인데 나이트클럽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중장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법 장부, 하나는 진짜 장부 이렇게 두 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막 대부분 이제 카드로 요즘 많이 긁긴 하지만 나이트 가면 또 이제 현금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안 판 것처럼 꾸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월급은 괜찮던데 하루에 6시간인가 일하고 350인가 400 주더라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걸리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거 누가 작성했어? 내가 작성했잖아요. 이거 걸리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가 많이 준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것 좀 믿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뭐냐면 자기한테 교육을 받으면 얼마를 벌 수 있대. 그딴 건 없어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왜 가르쳐줘? 내가 그걸 해서 돈을 벌지. 맞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쫓아다니면 로또 1등을 할 수 있대. 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요즘 사기꾼들 많아요. 근데 사기 당해서 또 돈 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또 타이밍이 맞아서 원래는 안 될 건데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좀 그런 거 100%좀 믿지 마시고. 그걸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2분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품 파는 거.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예요? 8,700.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세금 870.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전액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9,570. 자산 증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